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 가지 않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거의 공약처럼 이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바로 관저입니다. 자, 청와대는 기존에 이 대통령의 관저와 이 집무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중궁궐처럼 국민들과 격리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또 터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지낸 뒤 이 전임 대통령들의 운명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완전히 청와대에서 나옵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관심은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관저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단독주택을 구입한다, 뭐 또 어디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저를 사용할 것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물 공간, 경호도 필요하고 또 광화문 청사,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과 거리도 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최단 거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공간, 총리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거주하는 곳은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거기서 오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독주택을 구해서 새로 시스템을 맞추는 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호도 안전하고 또 이미 다른 외빈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공간, 삼청동 총리공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종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세종에 가 있습니다. 총리 책임 총리제를 거론하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총리 공간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 시절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진정성, 신뢰, 약속,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첫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정치개혁 공약 발표 때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하겠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첫 직무를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서 보면서 국민의 약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저가 관심사입니다. 대통령 부부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가 참 많습니다. 이들은 어디 머물 것인가? 삼청동 총리공간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삼청동 총리공간이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는 세종시에 새로운 총리공간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에서 총리가 머물면서 정부 부처 업무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책임 총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총리는 서울에 머무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거리,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자, 국무총리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부 서울청사에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여론을 수렴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왕조 시대의 구중궁궐 같은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는 듯한 청와대입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에 접근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들어갈 때마다 뭐 체크하고 들어가는 차 번호가 어떻고 미리 다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당시는 제 기억에 청와대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안가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대통령도 좀 마음을 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청사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에서 관련 공약을 준비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우 경호 관련 법률과 예산 등 검토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 인수위에 특위를 설치하고 바로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 같은 공약을 했는데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서 광화문 청사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와 부지 문제 등으로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실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대통령이 질문할 공간은 좀 커야 된다. 이런 권위주의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실용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광화문 공약 이걸 하게 되면 역시 관저입니다. 관저인데 만약에 총리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공약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 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다. 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윤석열의 광화문 시대는 앞으로 국민들한테 상당한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